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시 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천 중동 현대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매장에서 판매한 제조 음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현대백화점이 사과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조사 결과 중동점 등에 입점된 드링크 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불법 수입된 차류가 조리 판매됐고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롱차에서 검출된 디노테퓨라는 살충제 성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차와 음료 등 약 15,000여 잔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최근 대만산 우롱차의 불법 수입 판매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천시와 국외 교류를 맺은 도시인 중국 웨이아이시 보건의료 대표단이 최근 부천을 찾아 경제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과 건강검진센터 환경을 비롯해 외국인 환자 특화 의료 서비스 등을 살펴보고는 웨이아이시 시립병원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부천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의료협력 플랫폼과 의료학술 세미나 개최, 심혈관 시술 내시경 등 노하우 공유, 의료인 연수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국 웨이아이시는 지난 2000년 부천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 청소년 등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행안부 주관 2024 데이터 기반 행정실태 점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평가에 대해 지난 2022년 미흡 등급을 받은 이후 2년 만에 거둔 성과라면서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10개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 119 특수대응단은 계양구 작전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생방 대테러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생방 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훈련은 작전 역산에 물품 보관함에서 생물 테러로 의심되는 미상의 백색 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습니다. 119 특수대응단 화학대응센터 주관으로 계양소방서와 작전역 관계자 등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화생방 테러 신속 대응체계 확립과 인명구조, 초기 대응, 유관기관별 임무 숙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부평 일대 7개 산에 7종류의 야생화 50만 송이 꽃길이 조성됩니다. 이로써 부평구는 올해 장수산의 구절초 8만 송이를, 희망산의 꽃무릇 8만 송이를 각각 심은 뒤 내년에 북해산, 함봉산에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 조성 마지막 해가 될 오는 2027년에는 원적산의 맹문동 20만 송이 등을 비롯해 동암산, 거마산 일대에 꽃을 심습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지자체와 소방, 산업안전당국이 다시 전국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는 여전히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있는 마감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목재와 단열재, 페인트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자재들이 많았고 통로를 포함한 실내 곳곳에 보관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대피도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자재들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작업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소방당국과 산업안전당국은 화재 예방 교육과 공사 현장 점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700여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400에서 6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도 46명에 이릅니다. 공사장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 삽시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 감시자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감시자, 화재 감시자라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현장의 화재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그리고 작업 중의 안전, 그다음 사후의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 심지어 화재 진압이라든지 초동 대응의 어떤 임무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설정이 필요하고.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대형 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난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레탄 폼 등 가연물과 용접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또 화재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시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이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20%였던 교부금 비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인 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일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20억 원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100억 원 이내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추가 지원해 자치구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3년간 부족분을 채워줄 예정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영종구는 영종 하늘도시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검단구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당하동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완제품 수준의 임시청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을 위한 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 문화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4년 전국 20세부터 59세 이하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일상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장시간이라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습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상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주 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범죄 예방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와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합니다. 먼저 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 449곳에 지능형 CCTV 1,796대를 설치하고 일반 CCTV 25,533대는 지능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CCTV 3,400여 대도 고화질로 교체하고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중국산 CCTV를 우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34,000대 설치돼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280대를 신설하고 450대는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6 이상 최신 기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50곳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동동선이나 교통사고,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방호 울타리나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은 200곳에, 속도 제한 표지판 같은 운전자 인지시설은 450곳에 더 설치합니다. 이 밖에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음을 내는 음성 안내 신호기나 자동으로 보행 시간을 연장해주는 스마트 안전시설도 73곳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 시장은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바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인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길 할머니는 당뇨, 연하장애, 호흡곤란 등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9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 총회 등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반환공여지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연구원과 입법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환공여구역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는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및 지원 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한국교원대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도성훈 교육감과 차우규 총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과 디지털 기반 우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교 융합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용 콘텐츠, 교구 개발 및 제작과 프로그램 전문 강사 인력풀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대학 유형학교육 프로그램 학교 보급 등 운영에 따른 상호 업무 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6만 3,333명의 농업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안성, 파주, 여주, 연천 4곳에서 운영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농의 인력 수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는 올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충 등을 포함해 총 35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양주시 등 19개 시군에 지난해 2,800여 명 대비 1.5배 증가한 4,300여 명이 배정돼 인력 수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하루 9만 1,480원 지원되던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올해부터 9만 4,230원으로 인상돼 최대 14일 131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우선 지원 대상도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와 청소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